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원책TV의 망명방송의 전원책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 뉴욕에서 미북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조국시 사건 때문에 정상회담 뉴스가 파묻혀버렸죠. 그렇지 않아도 핵심이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될 것이 가시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에 급작스럽게 미국행을 결정한 것뿐입니다. 회담은 문 대통령 숙소인 인티컨티넨탈 버클레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졌겠죠. 트럼프 타워에 초대받았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남북대화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쥐어서 미북 회담에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니라 키맨이 되었다면,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발언권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도였다면 사정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깨놓고 말해 우리는 그래야 했습니다. 북핵은 우리가 첫 번째 당사자인데도 우리는 그게 미북 간의 일인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행동했고 미북 간의 결정에 우리 미래를 맡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키맨이었다면 트럼프는 문 대통령을 아마도 트럼프 타워에서 만나고 싶어 했겠죠. 어쨌든 이 점은 제 지나친 억측으로 봐주십시오. 여하튼 저로서는 문 대통령이 미북 대화의 결실이 절실한 트럼프에게 자칫 그 주장서는 존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와 문 대통령은 혈맹간이 정상으로 느낄 만큼 자주 대화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트럼프와 자주 대화를 하는 편이죠. 일단 우리 문 대통령은 선물풀다리를 왕창 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미국의 무기 구매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기 체계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작년 한 해 F-35A 도입과 공격형 헬기 그리고 KF-16 성능 개량에만 약 2조 5천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대통령은 LNG 도입에 11조 5천억을 쓰는 등 무려 14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사는 것,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혈맹인 미국 물건을 사주면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까? 현대차도 미국 자동차 기업과 2조 4천억을 들여서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 트럼프로서는 어제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뉴욕 쉐라톤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은 한미 동맹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정도입니다. 하긴 1시간 회담에서 통역을 빼면 30분 정도 대화한 것이니 정상 간에 무슨 긴밀한 얘기가 오갈 수 있었겠습니까? 실무선에서 두 정상의 대화를 조율했을 터인데 워낙 급작스럽게 준비된 회담인데다가 민감한 지소미아 문제를 정상 간에 터놓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정상 간의 거리가 있으므로 이 정도 의례적인 대화로 절충했겠죠. 아마도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내보일 자신의 카드를 문 대통령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목매어 기다리는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회담은 그저 친분 확인 행사 정도로 거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서 발표한 한미 동맹을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말은 너무 뻔한 정치적 레토릭이었습니다. 말처럼 호혜적이라면 왜 트럼프는 틈만 나면 우리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고생하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키세워 줬습니다. 트럼프만큼 면전에서 하는 칭송을 좋아하는 국가 원수가 또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한미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좀 편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도록 좀 제재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입에 못 담을 욕설까지 하면서 대들고 또 더 나아가 미국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면박을 주는 것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뭔가 줄 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솔직히 최근의 북한 식량 사정을 모른 채 유엔 식량 계획에 따라서 살을 주겠다고 했다가 아주 심하게 면박을 당했죠. 김정은은 지금 내놓고 우리와 상종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외무성 국장이라는 격에 맞지 않는 자를 앞세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번 회담이 한미 관계의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럼프도 김정은처럼 내놓고 문 대통령을 비하하지는 않았지만 G7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을 매도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건 지소미아 때문에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내겐 보였습니다. 트럼프 입으로 한 말이요. 한국 너무한다.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이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이 등장한 건 한미 동맹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소리로 제겐 들렸습니다. 하긴 미국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겐 동맹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눈치나 보는, 그래서 자신이 이기나 챙기려 하는 아주 물고문 나라로 보였을 겁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을사조약 이후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전략적 오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지소미아 파기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협력을 방해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로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로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설마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놓고 북한 김정은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건 아니겠죠. 이 판에 김현종 차장이 지난 7월 해리스 대사를 모욕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아직 반환하지 않은 미군 기지를 빨리 반환하라고 치고 나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미 관계는 지금 동맹으로서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정상회담 뒤에 나온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내게는 한미 동맹은 지금 위기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 판에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유서가 몇 개 있습니다. 둘만 얘기하죠. 아베 신조는 11일 개각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 외교 정책을 묻자 새로운 체제에서도 먼지만큼도 안 바뀐다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라 하고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자, 두 번째, 흘려버릴 수 없는 유서는 이겁니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저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연합사 평택 이전을 북한 비핵화 달성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공식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한마디 대꾸도 없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연합사 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몇십 년간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온 체제인데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 국가 통수기구하고 연합사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청와대는 오랫동안 답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어차피 연합사 체제를 버리고 유엔사를 통한 작전권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들이 타국 장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전통을 버리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미국이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전통이니까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니 그가 장차 연합사 부사령관 모자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써서 한국군을 직접 작전 지휘하리란 것은 제게는 불보듯 뻔한 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절실하고 절실한 동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